자, 여기 있는 값이 일정할 때 이 일정한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비라고 부르고요. 보통 R로 써요. R 공비. 자, 등비 수열은 지금 수열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을 때 그 비율이 서로 일정한 거.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공비면 우리가 등비 수열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첫 번째 항이 A면 두 번째 항은 AR이군요. 공비가 R이면. 세 번째 항은 AR 제곱이겠지.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이겠지. 보시다시피 얘가 A1, A2, A3, A4. 지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 보이지? 그러므로 n번째 항은 AR의 n-1이다. 얘가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이 된다. 됐음? 자,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일반항 AN은 AR의 n-1제곱.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1, 1, 1, 1, 1 이렇게 나오는 수열이 있다. 이건 무슨 수열이에요? 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공차가 만약 0이면 등차 수열이 될 수도 있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차랑 공비 이런 애들은 어쨌든 공차랑 공비 이런 애들은 다 공차가 0일 수도 있고 등비에서 공비가 1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럼 등비 수열이라는 건 이렇게 일반항 A 곱하기 R의 n-1제곱 찾아서 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일반항 구하는 거 살짝 꼭 연습해보고 갈게요. 865번.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5인 수열이니까 일반항은 1 곱하기 5의 n-1제곱. 그래서 그냥 AN은 5의 n-1제곱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866번도 보니까 얘네들 비율이 계속 똑같지. 근데 뒤로 갈수록 2분의 1 곱하니까 일반항은 첫 항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별거 아니지. 자, 그러면은 등비수열도 이제 문제 풀 때 필요한 몇 가지 주로 쓰는 방법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이다. 그럼 얘는 딱 하나 차이가 나는 두 개의 항이니까 R이 될 수 있겠지. 얘가. 근데 만약에 AN 나누기 AN 더하기 1이면 얘는 뭐겠어? R분의 1이겠죠. 역수니까. 자, 그럼 봐봐. AN 더하기 3 나누기 AN이다. 그럼 얘는 뭐겠어? 3개 차이 나니까 R의 세제곱이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너희가 항의 차이를 가지고 공비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그냥 단순하게 A7 나누기 A2다. 얘는 5 차이 나니까 R의 5제곱 얘기하는 거다. 등비 수열이면. 그지?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그 옆에 있는 869번 같은 걸 푼다는 거야. 첫 항이 8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1이니까는 얘는 R 세제곱이 얘 나누기 얘가 되지 1 나누기 8. 그러므로 R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공비 찾을 수 있다. 자, 사실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든 생각할 수 있냐면 네 번째 항이 AR 세제곱이니까 그거가 1. 그 다음에 첫 항이 8, A는 8. 그래서 여기다 쓱 넣어서 R 세제곱 구해도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너희가 생각하기 편한 대로 가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등비중항이라는 게 있어. 등비중항. 말 그대로 얘도 가운데 있는 항이죠. 등비수열을 이루는 가운데 있는 항. 자, 그러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가지 항을 연속으로 써보면 A, AR, AR제곱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것을 제곱한 게 얘네 두 개의 합이다가 돼. 미안해. 곱이다. 그죠? 자, 그러니까 AR의 제곱이 결국에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 따라서 만약에 A1, A2, A3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을 때 등비중항은 A2를 이야기한다고 했어. 그러므로 A2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의 곱이다. 이가 바로 등비중항. 됐음? 자,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 뭐 등차중항이랑 등비중항이 나중에 산술기하 평균의 가장 기초이긴 하거든. 근데 요거는 나중에 그거 개념 나올 때 설명을 하고요. 우선 이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갈게요.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은 등비, 수열, 일반항이랑 그 다음에 등비 중항까지 봤음. 자, 그럼 이제 등비 수열의 합.
자, 등비수열의 합. 자,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은 얘는 공식은 하나인데 공비에 따라서 솔직히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등비수열의 합. 자, 등비수열의 합 Sn, N항까지 합이에요. 자, 얘는 식이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아까처럼 수열이 공비가 1이면 이렇게. 그럼 얘를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항까지 더한다. 그럼 얘는 그냥 7이죠. 합이. 그러니까 만약에 공비가 1이면 첫 항이랑 계속 똑같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n항까지 더해. 그럼 얘는 그냥 an이겠지. 그지?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공비가 1인 것과 1이 아닌 걸로 나눠져요. 그래서 만약에 공비가 1이라면 얘는 첫 항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다 더하면 an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 두 번째 얘는 공비가 1이 아닐 때 결론 먼저 얘기할게. R-1분의 첫 항 곱하기 R의 n제곱-1 얘가 바로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다. 자, 근데 이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그 증명 대빵 중요해요. 이거. 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 증명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심화 문제로 엄청 많이 나와. 이게 나중에 몇 급수라는 걸 너희가 배우면서 거기에 활용이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거 증명 방법 이거는 꼭 알고 계세요. 자, 우선은 증명 한번 해볼 거야. 얘는 R이 1이 아닐 때야. 공비가 1이 아닐 때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자, 우선은 등비수열의 합 SN은 첫 번째 항 A, 두 번째 항은 AR이겠지? 세 번째 항은 AR 제곱 이렇게 표현해. 쭉쭉쭉. 그럼 AR의 n-1까지. 자, 그럼 이거의 합이 제가 되는 걸 증명을 할 건데 얘도 비슷해. 아까 우리 등차수를 했던 것처럼. 근데 요거는 차이가 있는 게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곱해서 더할 거예요. 여기다가. 자, 첫 번째 식에다가 R을 곱해서 쓸게. 그러면 좌변은 RSN이 되고 우변에 A는 AR이 되는데 그게 똑같은 항에 맞게끔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밀려서 쓸 거야. 그럼 위아래 똑같은 식이니까. 그럼 이제 AR은 AR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게 있겠지. 그리고 얘는 R 곱하면 마지막에 AR의 N제곱이겠지. 그치? 그럼 그 두 개를 이제 더해요. 아, 미안해. 뺄 거야. 자, 빼는 이유는 간단하게 만들려고. 똑같은 애들 다 없애려고. 이렇게. 자, 빼주면 얘가 1-R의 SN이 되는 거고 좌변, 우변은 A 빼기 AR이 되지. AR의 N제곱.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식을 A로 묶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따라서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 된다. 자, 이거랑 똑같은 식인 거 아시죠? 이거 결과적으로. 자, 이게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인데 두 가지 식은 적절히 너희가 쓰기 편한 걸 이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식 요거는 R이 1보다 클 때 쓰면 분모랑 분자가 음수가 안 나와서 계산이 편해서 그래. 이거. 근데 왼쪽에 있는 얘는 R이 1보다 작을 때 쓰면 더 편해. 얘가 마찬가지 음수가 안 나오게. 그래서 두 가지 공식을 적절히 너희가 잘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거에서 너희가 꼭 기억해둬야 될 것은 뭘 곱해서 빼준다라는 이 과정. 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너희가 이런 과정을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 적이 있거든. 사실 등비수열의 합의 가장 시초가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원래는 배우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우리 예제 보면 요거 874번 있지. 이게 바로 순환소수잖아. 순환소수처럼 원래 이게 끝도 없이 가면 순환소수거든. 그걸 이제 분수로 바꾸는 과정이나 다름이 없어.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에서는 순환소수를 활용한 응용 문제가 그래서 꽤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순환소수 0.1땡 요거 11111 반복되는 거. 자, 이거 너희가 분수로 바꿨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얘를 0.1111111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10을 곱했어. 그러면은 얘가 10x가 되고 1.1111111
그래서 결국에 얘는 뒤에 있는 이 소수점 아래를 다 지우는 게 목적인 거잖아. 그치? 그 방법이 바로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랑 결과적으로 같은 거예요. 아까 가운데 거를 지우기 위해서 그래서 r을 곱한 거야. 얘는 크기가 다른 아랫부분 똑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순환소수를 분수를 바꿨던 거 이런 식으로 바꿨었죠. 이 원리. 기억이 날까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그래서 지금 등비수열을 확보하는 공식 결과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은 바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비를 곱해서 빼주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 자체는 그냥 공비 주어져 있을 때 하는 건 어렵지 않아. 예를 들어서 872번 보면 공비가 2분의 1이면 1-R 공식 이용해서 쓰면 돼. 등비수열의 합.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이거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따라서 첫째 항이 1이니까 N은 1이고 8항까지 합이니까 N은 8인 거지. 그럼 얘는 1-2분의 1분의 1-2의 8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분모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1-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n제곱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이거 간단히 하려면 분모 분자에 2 곱하면 돼요. 이렇게. 굳이 번분수로 바꾸지 마시고 그럼 얘는 2-2의 7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막 계산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쓰셔도 돼요. 이걸 막 계산해서 쓰라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건데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랑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까지 좀 봤는데 얘랑 관련된 문제들은 등차 수열보다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좀 잘 봐야 돼. 몇 가지 설명 좀 할게요. 자, 책에 있는 문제 945번부터 단순하게 이것도 공식 넣어서 하는 것들은 안 할 거고 문제 약간 응용한 것부터 볼게요. 945번 142쪽이야. 자, 첫째 항이 5고 세 번째 항이 4분의 5인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자, 문제에서 얘가 공비가 양수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따가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5고 3항이 4분의 5래. 자, 첫째 항이랑 3항이 나와 있으면 이걸로 우리는 공비 찾을 수 있지. 그러니까 A1이 5고 A3이 4분의 5래. 그러면 나누면 A3 나누기 A1이 R제곱이니까 결국에 4분의 5 곱하기 5분의 1이 되죠? 얘는 4분의 1. 그럼 R제곱이 4분의 1이니까 R은 원래 뿔마거든? 근데 문제에서 R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R은 2분의 1로 가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얘는 양수라는 말이 주어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처음으로 2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몇 번째 항인가? 몇 항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뭘로 시작하는 거야? 일반항 구해서 가는 거죠. n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일반항이 구하는 공식이 첫항 5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었으니까 2의 n-1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음? 자, 그럼 얘가 이제 일반항, 근데 얘가 200분의 1보다 작아진대. 이렇게 놓으면 되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n을 막 구하려고 막 바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5를 양변에 5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 얘는 2의 거듭제곱으로 가는 문제야. 양변을 5분의 1로 곱하면 3분의 1.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 상식. 자, 2분의 1과 3분의 1이 있어. 2분의 1이 더 크지. 양수일 때 역수 취하면 부동호 반응 바뀐다. 고성질 쓸 거예요. 따라서 얘는 2의 n-1과 1000인데 2의 n-1이 1000보다 크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1000보다 크게 되는 첫 번째 수의 2의 거듭제곱이 1024, 2의 10제곱 있죠. 그러니까 n-1이 10이 될 때, 즉 n은 11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푸는 거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거듭제곱이라든가 부등식 성질 같은 걸 좀 써야 돼. 그래서 등비수열은 등차보다 약간 응용하는 수준이 좀 더 높아. 그래서 중등 과정부터 고등 과정까지 쭉 다 이런 개념 알고 있어야지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많고요.
이거 말고 이제 아까 우리 봤던 거랑 유사 유형도 볼 거예요. 등차 수열에서 우리 이런 거 했었거든. 세 근이 등차였을 때. 그지? 그럼 얘는 세 근이 등비일 때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야. 자, 얘는 세 근이 등비인 거. 자, 아까 등차는요. 세 개가 등차면 A-D, A, A 뿔 D 이렇게 논다 그랬지. 이렇게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했을 때 공차가 사라지게 만들려고. 그지? 그러면은 그런 원리처럼 등비도 뭐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상 등비는 그걸 생각해서 풀 수도 있고 그냥 잡아서 풀어도 되는데 등비는 뭘 하든 크게 막 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거든? 무슨 말이냐면 등비도 만약에 세 수가 있는데 등차처럼 나는 이런 식으로 세우고 싶다라고 하면 등비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가운데 A로 놓고 그럼 그 다음에 AR 얘는 R분의 A.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는 합이 아니라 곱. 세 개를 곱한 게 R이 사라지면서 A 세제곱이 나와. 그래서 첫 항을 빨리 구하고 싶으면 이 방법 이용해서 하시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첫 항을 구해가지고 공비를 찾은 다음에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하나 있어. 요거는.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이거 세 개 더한 게 간단히 안 돼. 그러니까 더한 게 분수식이 나와요. 이런 게. 그래서 이거는 덧셈 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각각 곱했을 때 이렇게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것도 분수식이 나와서 사실은 얘는 이렇게 하는 건 좀 비추. 얘보다 등비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그냥 잡는 게 나아. A, AR, ARZ. 이게 좀 더 익숙할 수 있어. 얘는 그냥 단순 인수분해가지고 다항식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등차는 사실 저런 원리로 저렇게 바꾸는 게 편하지만 등비는 저렇게 분수를 쓰는 것보다는 얘가 좀 더 나으니까 이 방법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세근이 등비 수열은 우리가 세근을 A, AR, AR 제곱으로 놓고 당연히 얘는 세근의 곱이 나왔으니까 그거 먼저 쓸게. 자, 그럼 세 개를 다 곱하면 AR의 총 세제곱 나오지. 그치? 그게 216. 그러면 AR은 6이다가 나오지. 그치? 자,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하고 나서 막 A를 구하고 R을 구하려고 하지 마. 등비수열은 첫항이랑 공비를 몰라도 답을 구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면 자, 두 번째 얘는 156. 자, 156 나와 있는 거 얘가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곱해서 얼른 더하면 A 제곱 R, A 제곱 R 세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R 제곱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얘가 이제 156이 나와. 그럼 너희가 이것을 왼쪽에 있는 식을 묶는데 습관적으로 막 공통인수를 묶는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묶으면 얘는 잘 안 보여. 얘는 이렇게 묶는 것보다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와 있는 걸 이용하는 방식으로 묶으면 돼요. 지금 첫 번째 식에서 우리 구한 게 얘잖아. AR. 그러니까 얘는 AR을 이용할 수 있게 묶으면 돼. 따라서 얘를 그냥 AR로 묶어. 그럼 얘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156인 건데 이게 바로 너희가 구하는 답에 있을 거야. 답? 구하는 게 P다. P는 세근을 더한 거죠. 세근을 더하면 딱 이게 나올걸? 이게 딱 세근의 합이지. 있나요? 자, 그러니까 AR이 6인 거 이용하고 그럼 얘가 쓱 나오지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그치? 그래서 26인가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지금 너희가 등비 수열은 등차랑 좀 다른 게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미지수 잡고 A도 구하고 D도 그러니까 첫 항이랑 공차를 무조건 구했어야 되거든? 연립방정식. 근데 등비 수열은 첫 항과 공차 몰라도 돼. 그냥 풀려요.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식만 변형해서 푸는 거니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거. A랑 R을 막 자꾸 구하려고 애쓰지 마. 계산만 복잡해지고 안 풀려요. 이런 거. 그런 예로 971번도 그래. 971번. 971번도 그와 같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얘도 막 첫항, 막 동비 이런 거 막 구하려고 애쓰면 안 되는 스타일이거든. 볼게요. 무슨 말인지. 971번 보시면 얘도
부분합이야. 첫 항부터 4항까지 합, 첫 항부터 6항까지 합 두 개 나왔어. 그러면 등기수열이니까 우선은 식 먼저 쓸게요. S3. S3이 21이고 그 다음에 S6이 마이너스 147.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5항을 찾아. 5항. 자, 근데 보세요.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뭐였는지 볼게. 등비수열 합.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요거, 요 모양 그대로 살려서 갈 건데, 볼게요. 왼쪽에다가. S3. 자, S3은 21인데, R-1분의 N이 3일 때니까 A 곱하기 R의 3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게 21이다. 요식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S6. S6도 R-1분의 A 곱하기 R의 6제곱 마이너스 1, 그것이 마이너스 147.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식을 잘 한번 째려봐봐. S6하고 S3을 보면 S6 안에 S3이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그 드라마 모르지, 너희. 내 안에 너 있다. 그 드라마 너희 아나? 파리의 연인? S6 안에 S3 있어. S6 안에. 보이나요? 그게 보여야 돼. 그런 걸 자꾸 보아버릇해야 등비수열의 한 문제가 쉬워져. S6을 인수분해 할 거예요. 요거. 요거. 얘를. 그럼 얘는 R-1분의 A 곱하기 R세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R세제곱 더하기 1이지. 이거로 푸는 거야. 식변형에서. 그래서 요것이 S3이지. 그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47이니까 마이너스 147은 곧 21 곱하기 R세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결국엔 이거 약분하면 7이죠. 막 7. 따라서 R세제곱이 막 8, R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찾는 거. 그래서 너희가 막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식쓰고 잘 째려봐야 돼. 그래서 인수분해 이용해서 푸는 과정이 대딱 많아요. 이런 방법. 그럼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이제 첫 항을 찾아야 일반항을 구하는데 아까 나와 있던 조건 S3은 21 이걸 이용할까요? 여기 있다. 요거 쓸게. 그럼 이제 R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는데 자, R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R세제곱 마이너스 8이었죠? 마이너스 9A. 그게 바로 21이니까 A는 7. 첫항 7 나왔으니까 일반항 7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마 1제곱. 거기다가 이제 5 넣고 계산하면 끝나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부분합 주어져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연산하는 거 이 과정 되게 중요해. 971번처럼 푸는 스타일의 문제가 되게 많으니까 이 방법대로 하시고요. 너희가 문제 풀 때. 그거 말고 특별하게 사실 도형 문제를 아까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잘 할 것 같으니 우선은 여기까지 등비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했다. 개념이랑 문제요. 자, 그럼